지금 정치권 난리 난 거 알고 계셨나요? 개헌은 결국 무산되고 용산 개발은 또 충돌하고 대통령 발언은 논란 폭발, 부산 정치판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서울 집값 전쟁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지금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 5개를 진짜 쉽고 재밌게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면 지금 정치권 흐름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치권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서울 한복판, 용산 개발 문제로 또다시 거센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다음 이슈 이어서 보시죠. 무려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 그런데 결국 또 무산됐습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왜 맨날 싸우기만 하냐 하는 반응인데요. 여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여당의 일방 추진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개헌 무산, 누구 책임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바로 39년 만에 개헌 무산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헌 이후 큰 틀은 유지돼 왔죠.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유지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 구조 개편, 그리고 선거제 개편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문제는 역시 정치였습니다. 여당은 국민적 논의가 충분했고 이제 실행할 때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충분한 합의 없이 밀어붙였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여당은 야당이 토론을 빙자해서 시간 끌기로 개헌 자체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독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견제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래서 개헌이 왜 중요한데? 쉽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이 19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다, 정치 갈등 구조가 극단적이다, 승자 독식 구조가 심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죠. 하지만 문제는 개헌은 결국 정치권 전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 반대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 반응도 꽤 냉소적입니다. 맨날 개헌 이야기하다 싸움만 한다, 결국 자기들 유불리 계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개헌은 정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이번 무산이 남긴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헌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런데 정치권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서울 한복판, 용산 개발 문제로 또다시 거센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다음 이슈 이어서 보시죠. 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땅 용산.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문재인 박원순 시절 때문에 개발이 멈췄다며 강하게 폭발했습니다. 반면 대당은 지금 와서 남 탓하냐고 반격 중인데요. 도대체 용산 개발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 용산 개발 논란입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인 용산은 오랫동안 대규모 개발 기대감이 컸던 지역인데요. 국제 업무지구, 대형 상업시설, 주거 개발까지 엄청난 계획들이 거론됐죠. 그런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절 개발이 사실상 멈췄다, 지금 와서 비판하는 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오 시장 측은 이전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강화와 정책 변화 때문에 용산 개발 속도가 크게 늦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와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이 대형 프로젝트 추진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인데요. 반면 야권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지금 서울 집값 폭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오세훈 시장이 개발 기대감만 키우고 있다, 이런 반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개발을 통해 서울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하게 될 것인가. 실제로 용산은 대통령실 이전 이후 상징성과 관심이 훨씬 커졌죠. 그래서 개발 문제 하나하나가 정치적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가 있습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결국 집값 또 오르는 거 아니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개발이 장기적으로 서울 성장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투기 과열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산 개발 적극 추진이 맞을까요? 아니면 속도 조절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부동산 이야기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이번엔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나온 건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이 저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3가지 위험으로 사법, 흉기범죄, 명예살인을 언급했는데요.
과연 이 발언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은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최근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사법 위협, 흉기 범죄, 명예살인을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위험 요소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저를 살렸다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정치권과 온라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는데요. 먼저 사법 위협이라는 표현.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치적 수사와 법적 갈등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고, 반대 측은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발언이라고 비판합니다. 두 번째는 흉기 범죄. 최근 사회적으로 무차별 범죄와 강력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대통령은 공공안전 강화와 범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된 부분, 바로 명예살인 언급입니다. 온라인 혐오, 악성 비난, 극단적 정치 공격 문화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폭력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지지층은 국민 통합과 안전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있고, 반대 측은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이 섞였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한국 사회가 갈등과 혐오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에서도 공격, 현실에서도 갈등, 정치권도 극단 대립,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사회 문제에 대한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대통령 발언 이후 정치권 분위기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심상치 않은 정치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부산 정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닷새 만에 또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대통령을 닮은 정치인이라며 전재수 의원을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데요. 부산 정치판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은 부산 정치 이야기입니다. 최근 정청래 의원이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방문에서 전재수 의원 지원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전재수 의원을 두고 이 대통령과 닮은 정치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발언이 나오자 정치권 해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차세대 부산 정치주자로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반대 측은 지나친 정치적 띄우기라고 비판합니다. 부산은 원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부산 민심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요. 특히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은 전국 정치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청래 의원의 연이은 부산행도 결국 지역 민심 선점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 정치권에서는 요즘 누가 대통령과 가깝냐도 큰 상징성이 되는데요. 이번 발언 역시 친명계 영향력과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과연 부산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의 존재감은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런데 결국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역시 부동산 문제겠죠. 서울 집값을 둘러싼 정치권 정면 충돌, 마지막 이슈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집 구하는 사람들 진짜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서울 집값 지옥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 정면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공급 부족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정원호 구청장은 무리한 개발 기대감이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 집값 전쟁,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은 서울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 집값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 집값이 심각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원인을 놓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세훈 시장 측은 서울 집값 문제의 핵심은 공급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 집을 더 많이 공급해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 시장은 과거 지나친 규제가 공급을 막으면서 집값 상승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원호 구청장 측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무리한 개발 기대감 자체가 집값을 자극했다는 건데요. 재건축 기대감이 커질수록 투자 수요가 몰리고 결국 집값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부동산 문제는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시민들 반응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누가 맞든 좋으니까 집값 좀 잡아달라.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다. 이런 반응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 대출이자, 월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실제로 체감 압박이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갈립니다. 한쪽은 서울은 결국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개발 기대감이 시장 과열을 만든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서울 집값 문제는 이제 단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민감한 이슈가 됐다는 점입니다. 과연 앞으로 서울 집값은 안정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값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